안녕하세요. 감정보다 기준은 행운보다 훈련을 소중히 여기는 채널 드림아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투자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금리에 대한 필수 상식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금리에 대한 이해를 정리하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중심 문장은 딱 하나입니다. 금리는 돈의 가치다. 이 한 문장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금리와 물가, 채권과 부동산,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행의 관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금리란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금리를 이자율이라고 배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는 경제 전체를 이해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금리는 돈의 가치다. 물론 경제학적으로 보면 금리는 여러 요소가 섞인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입문 단계에서는 돈의 가치라는 관점으로 이해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높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돈이 상대적으로 귀하다는 뜻이고, 금리가 낮다는 것은 돈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경제를 하나의 거대한 저수지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너무 많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뜻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물가가 오르는 압력이 생깁니다. 이럴 때 중앙은행은 댐의 문을 조여 물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이게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돈의 가치를 높여 경제의 속도를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반대로 저수지에 물이 부족하면 경기가 식어버립니다.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사람들은 소비를 미루게 됩니다. 이럴 때 중앙은행은 댐의 문을 열어 물이 다시 흐르게 합니다. 이게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돈의 가치를 낮춰 경제 활동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항상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원자재 가격이나 국제 정세 같은 외부 요인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가장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를 통해 경제의 온도를 조절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차이. 한국은행이 담당하는 통화정책은 금리를 조절해 돈의 가치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가 과열되면 금리를 올려 식히고, 경기가 위축되면 금리를 내려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온도 조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정부가 담당하는 재정정책은 세금과 지출을 통해 돈의 흐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세금을 걷고 그 돈을 어디에 쓸지를 결정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돈의 가치를 관리하고 정부는 돈이 어디로 흐를지를 관리합니다. 3. 금리와 투자의 관계. 이제 금리 변화가 자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채권입니다. 채권은 이자가 정해진 차용 증서입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존 채권의 매력은 떨어지고 그 결과 채권 가격은 내려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기존 채권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다음은 금입니다. 금은 스스로 이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이해할 때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금리가 높아 은행 예금이나 채권만으로는 충분한 수익이 나온다면 사람들은 이자가 없는 금을 굳이 보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환경에서는 금값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금 가격은 금리만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실질 금리나 전쟁, 금융위기 같은 불안 요인도 함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도 시장이 불안하면 금값이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금리는 금 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제 주식과 부동산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집니다.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 수요는 줄어들기 쉽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기업 이익과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자산이 똑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는 자산시장 전반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부담이 줄어들면서 투자와 소비가 늘어납니다. 시중에 돈이 풍부해지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4. 미국 금리와 한국의 관계.
미국 금리가 크게 오르면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은 미국 자산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원화 가치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는 다시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환율과 물가 안정을 위해 미국의 금리 변화를 예의주시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글로벌 경기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세계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도 경기 대응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고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금리는 돈의 가치입니다. 둘째, 한국은행은 돈의 가치를 관리하고 정부는 돈의 흐름을 관리합니다. 셋째, 금리는 자산시장의 중력과 같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자산 가격을 누르는 힘이 강해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자산 가격이 떠오르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이 구조만 이해하셔도 경제 뉴스가 훨씬 편하게 읽히고 투자를 감이 아니라 논리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드림하이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반복 구간입니다. 1. 금리란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금리를 이자율이라고 배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는 경제 전체를 이해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금리는 돈의 가치다. 물론 경제학적으로 보면 금리는 여러 요소가 섞인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입문 단계에서는 돈의 가치라는 관점으로 이해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높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돈이 상대적으로 귀하다는 뜻이고 금리가 낮다는 것은 돈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경제를 하나의 거대한 저수지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너무 많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뜻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물가가 오르는 압력이 생깁니다. 이럴 때 중앙은행은 댐의 문을 조여 물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이게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돈의 가치를 높여 경제의 속도를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반대로 저수지에 물이 부족하면 경기가 식어버립니다.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사람들은 소비를 미루게 됩니다. 이럴 때 중앙은행은 댐의 문을 열어 물이 다시 흐르게 합니다. 이게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돈의 가치를 낮춰 경제 활동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항상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원자재 가격이나 국제 정세 같은 외부 요인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가장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를 통해 경제의 온도를 조절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차이. 한국은행이 담당하는 통화정책은 금리를 조절해 돈의 가치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가 과열되면 금리를 올려 식히고 경기가 위축되면 금리를 내려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온도 조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정부가 담당하는 재정정책은 세금과 지출을 통해 돈의 흐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세금을 걷고 그 돈을 어디에 쓸지를 결정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돈의 가치를 관리하고 정부는 돈이 어디로 흐를지를 관리합니다. 3. 금리와 투자의 관계. 이제 금리 변화가 자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채권입니다. 채권은 이자가 정해진 차용 증서입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존 채권의 매력은 떨어지고 그 결과 채권 가격은 내려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기존 채권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다음은 금입니다. 금은 스스로 이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이해할 때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금리가 높아 은행 예금이나 채권만으로는 충분한 수익이 나온다면 사람들은 이자가 없는 금을 굳이 보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환경에서는 금값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금 가격은 금리만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실질 금리나 전쟁, 금융위기 같은 불안 요인도 함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도 시장이 불안하면 금값이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금리는 금 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제 주식과 부동산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집니다.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 수요는 줄어들기 쉽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기업 이익과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자산이 똑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는 자산시장 전반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부담이 줄어들면서 투자와 소비가 늘어납니다. 시중에 돈이 풍부해지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4. 미국 금리와 한국의 관계. 미국 금리가 크게 오르면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은 미국 자산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원화 가치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는 다시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환율과 물가 안정을 위해 미국의 금리 변화를 예의주시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글로벌 경기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세계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도 경기 대응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고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금리는 돈의 가치입니다. 둘째, 한국은행은 돈의 가치를 관리하고 정부는 돈의 흐름을 관리합니다. 셋째, 금리는 자산시장의 중력과 같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자산 가격을 누르는 힘이 강해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자산 가격이 떠오르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이 구조만 이해하셔도 경제 뉴스가 훨씬 편하게 읽히고 투자를 감이 아니라 논리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드림하이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